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국방, 안보, 군사, 무기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2번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즈함의 취역식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해군이 31억 파운드, 한화 약 4조 8천억 원을 들여 건조한 최신의 항공모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지난 10일 영국 최대 해군기지인 포츠머스 기지에서 성대한 취역식을 갖고 영국 해군에 공식 취역했습니다. 이날 취역식에는 프린스 오브 웨일즈, 즉 웨일즈 공인 찰스 왕세자와 왕세자비를 비롯한 영국 왕실 주요 인사와 영국군 수뇌부가 참석했으며 미국에서 훈련 중이던 퀸 엘리자베스함도 귀국해서 성대한 취역식을 빛냈습니다. 영국이 부족한 예산을 쥐어짜서 총력을 다해 건조한 이 항공모함은 만재 배수량 7만 톤에 길이 283m, 폭 70m에 달하는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며 첨단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의 추진기관을 통해서 30노트의 고속을 낼 수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에는 영국이 138대를 도입할 예정인 F-35B가 탑재되는데요. 통상 임무에서는 F-35B 전투기 24대에서 36대, 멀린과 와일드캣 등 해상작전 헬기 16대, 멀린, 조기 경보 헬기 5대 등 50대 이상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어서 미국의 정규 항공모함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도함인 퀸 엘리자베스는 이르면 내년께 중국 남중국해를 시작으로 실전에 투입될 예정이며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2022년 이후 실전 투입이 가능할 전망이나 F-35B 전투기 도입 일정 지연에 따라서 당분간 미 해병대 전투기를 싣고 작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자, 영국이 두 번째 항공모함을 취역했습니다. 이름은 프린스 오브 웨일스입니다. 자, 영국은 이제 그 왕위 서열 1위, 그러니까 다음 왕이 될 사람을 프린스 오브 웨일스, 즉 웨일스 공으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왕위 계승권자인 찰스 왕세자, 그 사람이 이제 프린스 오브 웨일스입니다. 그래서 이 웨일스 공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찰스 왕세자가 이제 참석을 한 것 같고요. 자기 그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제 퀸 엘리자베스를 짓고 있던 이제 다 지어가던 중에 이제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이제 기공에 들어갔고, 그런데 사실 영국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과연 영국이, 즉 이제 영국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큰 항공모함 두 척을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짓던 중에 이게 이제 기공식 들어갔는데 짓던 중에 이거 프랑스에 팔자. 프랑스가 저 샤를 드골 조그만 항공모함 가지고 조금 후회하고 있고 더 큰 거 할 걸 하고 후회하고 있고 또 새로운 차기 항공모함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프랑스 보고 차기 항공모함 하지 말고 우리 거 지금 이거 프린스 오브 웨일스 이거 사라고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프랑스가 안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프린스 오브 웨일스라는 이름도 지어놓고 해서 이거 안 지으면 정말 영국이 정말 나쁘그러운 일이다 해서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은 과거 2차 대전 때 항공모함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경항공모함을 나중에 운영을 했죠. 일러스트리어스, 그리고 인빈시블, 또 아크로얄, 이런 경항공모함 운영하다가 그건 이제 다 퇴역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션이라고 하는 헬기 항모를 가지고 이제 좀 땜빵을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 없는 시절을 몇 년을 보냈습니다. 2014년에 리비아를 폭격하던 오디세이 새벽 작전 같은 경우에 프랑스의 샤를 드골은 출격을 해가지고 라팔 전투기를 가지고 그때 라팔 전투기 거의 데뷔전이었는데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죠. 그때 영국 해군이 뭘 했냐면은 샤를 드골 항공모함, 즉 프랑스 항공모함을 호위해주는 임무를 동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대영 제국, 프랑스 해군 따위는 영국 해군에게 상대가 안 되었죠. 그런데 영국 해군 구축함이 프랑스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이런 시절이 오고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제 자괴감이 엄청 커진 거죠. 빨리 우리도 항공모함 가져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가지고 이 프린스 오브 웨일스도 지금 이제 영국 해군에 취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능력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거 어떡할 거냐 해서 미국에 좀 임대 좀 주자. 미국도
지금 뭐 아메리카 이렇게 해가지고 해병대 수직 이착륙 이 항공기들을 전투기들을 좀 더 많이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미국 해병대 수직 이착륙 F-35B 용도로 사용하는 그 용도로 좀 임대 좀 주자. 그래서 우리 영국과 미국이 좀 같이 운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도 지금 안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참고로 이제 제가 2년 전에 그 한국 해군의 그 항공모함 4세대 항공모함 어떻게 할 거냐라는 연구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이 벤치마킹을 했던 게 바로 이 퀸 엘리자베스, 프린스 오브 웨일스, 이 퀸 엘리자베스급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7만 톤, 7만 3천 톤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 퀸 엘리자베스도 처음에는 스키점프대가 아니고 이멀스, 즉 전기 추진 방식의 이 사출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멀스로 하자. 왜냐? 지금 여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린 조기 경보 헬기, 그 멀린 헬기에다가 레이더를 달고 그걸로 이제 조기 경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우리의 위협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니까 우리는 E-2D를 동원해서 그걸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 협동 작전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고 거기의 중심에 항공모함이 기왕이면 서야 된다. 그래서 E-2D를 도입해야 된다. 그 E-2D를 하려면은 우리는 이렇게 스키 점프대 방식이 아니고 사출기 방식이 돼야 된다. 해서 덩치는 퀸 엘리자베스, 또 이착륙 방식은 사출기, 그리고 어레스트 와이어. 이제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자. 이제 이렇게 했던 게 이제 7만 3천 톤이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프린스 오브 웨일스도 36대 정도의 항공기라고 했는데 우리도 한 그 정도, 많게는 42대 정도의 전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해군은 그때 이제 도장 찍어 놓고 지금 와서는 그게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경항공모함 이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 이 영국이 대영 제국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항공모함 두 척을 운영을 못해서 정말 이렇게 성대한 취역식을 하면서도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냐라고 고민하고 있으니 참 우리도 지금 있을 때 국간이 있을 때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도입 이후에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미국과 터키의 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S-400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빌미로 미국이 터키에 가하고 있는 제재가 계속될 경우에 터키는 자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메블리트 차우쇼올루 터키 외교장관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차우쇼올루 장관은 미국이 터키에 대한 제재를 계속한다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인사를릭 공군기지와 퀴레식 공군기지에서 미군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라면서 현재 미국이 터키에 가한 제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터키가 S-400 미사일 도입을 강행하자 터키의 F-35 파트너국 지위 박탈과 이미 구매한 항공기 인도 중단, 터키 물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시릴릭 공군기지는 터키 남부 아다나주의 시리아와 지중해 인근에 있는 전략기지로 미 공군 F-16 전투기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퀴레식 공군기지는 터키 중부에 있는 AN/TPI-2 즉 사드 레이더 기지입니다. 터키가 실제로 이 두 기지에서 미군을 쫓아낼 경우에 이는 미국, 터키 관계의 사실상의 종식을 불러오는 것이어서 터키의 이러한 위협에 미국이 어떤 카드로 대응할지 향후 전개가 주목됩니다. 자, 터키가 사실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입장이에요. 뭐냐면은 지정학적 그런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대우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터키는 과거에는 이제 이 소련의 흑해 함대가 지중해로 나와서 남유럽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는 그 보스포러스 해협의 핵심 키죠. 보스포러스 해협이 폭이 최소 지역은 800m밖에 안 되니까 이걸 이제 터키가 딱 봉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터키가 또 이제 크니까 터키의 동쪽이 지금은 뭐 아제르바이잔이다 이런 나라들하고 다 이렇게 분리가 됐지만 그때는 다 소련이었죠. 소련과 국경을 하고 있었던 그런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다른 나토 국가들은 전부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었는데 여기는 이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토에 편입이 되어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미국의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와 관계가 확 이렇게 급속도로 붙습니다. 왜냐? 이 터키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가 일어났었어요. 그 쿠데타 소식을
러시아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쿠데타를 진압할 수가 있었고, 뭐 그게 친위 쿠데타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었고 지금 다시 권력의 반석에 올라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에르도안은 완전히 이제 푸틴하고 그냥 찰떡궁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러시아의 S-400을 도입하려고 하니까 그 S-400은 전투기를 잡는 레이더인데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 그것도 끝물도 아니고 지금 이제 막 배치하려고 하는 최신의 전투기인 F-35를 또 터키가 100대를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S-400으로 F-35를 비춰보면은 전부 다 이거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답이 다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푸틴하고 에르도안하고 이렇게 가까운데 정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관계가 여기까지 왔는데, 터키 내부에 우리 오산기지나 군산기지처럼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미국 공군기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이 IS 타격하기 위해서 지금은 여기 공격기 A-10 공격기가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기지가 있고, 또 미국의 전술핵폭탄 B-61 전술핵폭탄 50발이 여기다 냉전시대 때는 있었다. 지금은 뭐 철수했다라는 설이 있지만 어쨌든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전술핵무기 50발도 갖다 놓은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이거 나가라 지금 이거거든요, 터키가.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정말로 미군이 나간다면은 터키가 과연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자, 터키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일부 댓글에 보면 멋있다, 우리도 저렇게 하자, 뭐 포탈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일견 이런 게 멋있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이후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서 나라가 고난의 행군, 마치 북한의 고난의 행군처럼 그런 완전히 쫄딱 망하는 그런 자존심 세우다가 그런 날이 오면 그게 과연 그때도 좋다고 박수 칠까요? 정말 냉정하게, 국제관계는 오직 이익입니다. 냉정하게 해서 자존심 뭐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잘 사는 거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가장 센 나라하고 같은 편을 해야 되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 방위 산업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아준 전차가 또 대량 양산된다는 소식입니다. 인도가 독자 개발한 3세대 전차 아준 마크 1A가 최근 인도 육군의 최종 통합 시험을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곧 대량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인도 육군 관계자를 인용해 인도 언론이 현지 시각 11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1974년부터 개발이 시작돼서 거의 35년 만에 초도 양산이 이루어진 아준 전차는 독일의 유력 전차 메이커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됐지만 인도 특유의 느린 의사결정과 형편없는 사업관리 능력으로 전투용으로 쓸 수 없는 수준의 전차라는 악평을 받아왔습니다. 인도 육군은 아준 전차의 시험평가 결과 주요 부위에서 비가 오면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엔진은 일정 출력 이상으로 달리면 냉각장치와 파워팩이 손상되며 주포 명중률도 형편없다며 양산을 거부해 왔으나 국산 전차를 양산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120여 대의 아준 전차를 도입해 사용 중입니다. 인도 군 당국은 아준 전차 대신 러시아제 T-90 전차를 대량으로 도입해서 노후 전차를 대체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당국에서 아준의 개량형을 제시해 대량 도입을 요구해 정부와 군이 대립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양산되는 아준 마크 1A는 68톤급으로 중량이 크게 늘어났으며 신형 사격 통제 장치와 주포 발사 대전차 미사일 운용 능력, 신형 반응 장갑 등이 대거 적용되었으나 인도 육군은 그동안 전차의 신뢰성 부족 문제를 들어 도입을 거부해온 바 있습니다. 자, 인도.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아준 전차인데 원래 아준 전차는 두부 장갑처럼 이렇게 90도 딱딱 끊어놓은 그런 장갑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증가 장갑, 마치 언뜻 보면 러시아의 T-90 그 MS 전차처럼 이렇게 그렇게 보여요 지금. 자, 여기에 이제 경사 각도가 되어 있는 반응 장갑, 뭐 증가 장갑 이런 걸 지금 갖다 붙여놨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제 이 그 계량 키트가 있어요. 그걸 제대로 사오지 않고 그걸 또 카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놨는데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무게가 크게 늘어나서 지금 68톤이 됐다고 해요. 우리 K2 흑표전차가 55톤이니까 68톤이면 우리 흑표전차보다 무려 13톤이나 더 무거운 거죠. 엄청나게 무거운 대형 전차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비 오면 비가 새고 또 뭐 궤도가 끊어지기도 하고 또 파워팩은 심심하면 나가고 그래서 이게 도저히 신뢰성 없다 이래가지고 인도 육군이 이거는 도저히 쓸 수가 없다 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도 육군을 달래는 차원에서 인도 정부가
T-90 전차를 1000대를 이제 사주고 또 T-90 전차 1000대가 또 지금 다 도입되는 마당에 다시 그 T-90을 개량한 T-90MS 또 한 480여 대 해서 한 1500대의 T-90을 사주는데 거기다가 다시 아준전차 이거 다시 대량 양산해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육군이 지금 아주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안 된다 라고 지금 하는데 야, 이런 면에서 보면 인도 육군은 좀 소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우리 청와대에서 이거 대량 양산해 라고 하면 과연 우리 육군 당국에서 참모총장부터 시작해서 그 장군들이 안 됩니다 라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전부 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하라고 한 그 전차 또는 그 무기가 정말 훌륭한 무기다라는 그 홍보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실에서 무지하게 노력해가지고 끝내주는 문구 만들고 또 정원공보실에서 그거 뭐 되는 대로 또 홍보해버리고 그렇게 할 텐데 그래도 인도는 이렇게 반대하고 군이 정부의 시책에 반대해서 우리는 받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는 소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군은 그렇게 소신이 있는데 기술자들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전차를 35년이나 만들어서 아직도 그런지 또 이것뿐입니까 어디? 테자스 전투기도 그렇죠. 항공모함, 핵잠수함 뭐 만드는 것마다 다 정말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아무튼 인도 무기는 파도 재밌는 그런 무기들인데 제가 또 다음에 또 알기 쉬운 무기 백과를 통해서 계속 인도 삽질 그리고 정말 이 슬픈 인도 무기 이야기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참 슬픈 이야기네요.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